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이른바 빅테크 5인방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또 저번 테슬라 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간략하게 월가에서 또 전망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른바 빅테크 5인방이 이번 주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먼저 날짜 순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일정 먼저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현지 시간 25일에 미국 시장 이제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날 메타가 또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알파벳을 보시면 25일 현지 시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분기 실적 먼저 확인을 해보면 전분기에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 발표 때 분기 매출이 한 8% 가까이 증가는 하겠지만 또 순이익 같은 경우는 1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를 이 경기 침체를 잘 견딜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월가 전문가들도 있었고, 다만 잠재적으로는 좀 매출 성장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전 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컨센을 좀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 그리고 PC 수요 감소를 이유로 전망치를 또 낮추는 분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이 애저 같은 경우가 올해 매출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면서 지난해가 이제 35%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링크드인이 채용과 연계된 이 소셜 미디어인데요. 최근 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또 속도를 늦추고 이 브랜드들의 광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링크드인 쪽의 사업도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6일에는 메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2분기에 예상치를 또 하회하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여줬는데, 이 당시에 3분기에도 매출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좀 전망치를 내놨었던 그런 기록도 있었는데, 월가 전문가들은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할 것으로 비슷하게 또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앞서서 우리 스낵 같은 경우가 경기 침체 때문에 이 온라인 광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은 것을 보았을 때 메타도 비슷한 맥락으로 또 낮은 수준의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좀 자주 보는데요. 이 짧은 동영상인 릴스 같은 경우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한 매출의 기대감은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출이 또 잘 나와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릴스가 또 견조하게 잘 견디고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또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 27일에는 또 아마존과 또 애플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분기에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매출액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15% 증가하겠지만 EPS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또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리테일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에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죠. 시가총액 1위인 그 기업, 바로 애플입니다. 이전 분기에 예상치를 좀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 월가 전문가들은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은 전년보다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애플의 매출을 128조 원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또 주당 순이익을 1,831원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달에 이제 발표했던 아이폰 14, 이것을 14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아이폰 14라고 하겠습니다.
이 14 시리즈의 수요가 얼마나 탄탄할지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이 아이폰 14 시리즈가 이 애플의 성장 사이클을 계속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실제로 그 경기 침체가 아이폰 판매에도 부담을 주기 시작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이제 월가에서 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워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또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 좀 드네요. 네, 고가 모델인 이 아이폰 14 그리고 이 프로맥스의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실적에서 어떻게 확인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수익성이 높은 이 서비스 사업이 이전 분기에 좀 성장 둔화를 겪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또 반전을 했는지 또 살펴봐야 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전망치 그리고 프리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목요일에 좋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